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꼭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당당하게 인정받는 여자가 되자는 것이었죠. 여기서 잘나가는 여자라는 것은 부자와 결혼의 드라마 속 사모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꿈을 가지게 된 데에는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항상 무시당하며 살아오셨거든요. 집에서 애나 보는 네가 뭘 하냐,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라, 집안 대소사의 의견이나 비추려 하느냐 등등. 어떻게 보면 예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머니 세대들 대부분 그런 취급을 받으셨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특히 심했습니다. 엄마는 아빠 내조하랴 시부모님 보살피랴 저 육아하랴 쉬는 틈도 없이 일하시느라 코피가 터지고 몸도 누우셨는데도 집에서 펑펑 놀면서 무슨 꾀병을 부리냐는 소리를 들으셨으니까요. 특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일은 아빠가 바람을 피우셨을 때였습니다. 잘못을 한 건 분명히 아빠인데 할머니는 오히려 엄마를 탓했거든요. 내가 똑바로 내조를 못하니까 애가 바람이 든 거 아니냐고. 내가 잘했으면 이렇게 됐겠냐고,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처신을 못해서 남편 바람나게 만드냐고, 앞으로는 반성하고 잘해보라고, 지켜볼 테니까 알았냐고. 그때 엄마가 그런 할머니의 말도 안 되는 호통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죄송하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정말 잘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물론 아빠에게까지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잘못을 비는 건 엄마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했으니까요. 그때의 일은 제가 초등학생일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남아 저는 절대로 전업주부는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며 정말 죽어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놀고 싶을 때면 언제나 엄마의 비참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마 누구도 저보다 필사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공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IT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제 목표가 달성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계속해서 언젠가는 임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 같은 사사로운 것은 포기할 생각도 하면서 말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을 하면 경력 단절이 되기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던 저를 멈추게 한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의지하던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일이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로워지다 보니 남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저희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었고 제가 그의 사수가 됐습니다. 당시 남편은 일을 정말 못했어요. 허구한 날 실수투성이에 사람 자체가 어리벙벙한 느낌이었달까요? 어리바리해서 맨날 제가 남편의 실수를 커버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미운 정이 들었는데 하필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로워진 상태에서 그 남편이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바람에 그 미운 정이 사랑으로 변해버리더군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하죠. 그때 그 감정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쨌든 나이도 있는 남녀가 사랑을 했으니 저희는 당연히 결혼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외로웠던 저는 제 목표나 꿈보다 결혼이 더 필요했기에 잠시 눈이 멀었던 거죠.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첫 인사를 드리러 간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셨음에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결혼을 했으니까요. 네가 우리 아들 윗사람이라며? 아유,
여자가 남자보다 잘나면 집안에 망조가 들게 마련인데 이래가지고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비록 제가 지금은 직급이 위에 있지만 나중에는 분명 역전이 될 거예요. 저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승진 씨가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회사에서도 엄청 인정받거든요. 뭐 그렇긴 하지. 내가 아들 교육은 워낙 잘 시키긴 했거든.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닌데 얘가 어떻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겠어? 물론 우리 아들이 워낙 똑똑하기도 했지만. 네, 맞아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승진 씨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그래 뭐, 예의는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애도 생기고 하면 당연히 직장은 그만두겠지? 아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벌어오는데 내가 계속 일할 필요는 없잖아. 가뜩이나 우리 딸이 지금 벌써 아기가 둘이라 육아 도와줄 사람도 필요한데, 안 그러냐? 네, 그건 나중에 상황 봐서 필요에 따라 정해질 것 같아요. 아직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생각을 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지. 어차피 너도 우리 아들한테 밀려나게 될 텐데, 그런 모양새도 안 좋잖아. 그러기 전에 알아서 그만둘 생각하려무나. 지금 생각해봐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네요. 그때 전 왜 그렇게 멍청하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어넘겼던 건지, 회사에서 항상 갈굼만 봤던 남편을 저렇게 띄워줘야 했으니, 저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저의 노력 덕분에 결혼은 무사히 진행되었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들어가 혼자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건 똑같은데 왜 내가 집안일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이 저희 엄마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에게 집안일은 반반으로 해야 한다. 나중에 아이가 생겨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나는 절대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하라고 무섭게 말했더니 남편은 부하 직원이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난 건지 몸을 떨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직장 상사로서 남편을 자주 혼냈던 기억이 남편에게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회사로 출근한 이후에는 제가 갑이었으니 두려웠던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남편을 굴복시킨 이후 문제가 생긴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를 회유하려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어머님의 아들 직장 상사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셨던 거겠죠. 어머님은 여자가 집에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계속해서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예, 요즘 드라마는 잘 보니? 네, 어떤 드라마요? 어머, 결혼도 했는데 드라마 한 편 볼 여유도 없이 어떻게 살아? 그래서 여자는 결혼 후에는 집에 있어야 행복한 거라니까. 에이, 전 드라마에 별로 관심 없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프로젝트 성공시키는 게 더 재미있거든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도 참,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주는데 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 물론 남편의 연봉은 평균적인 직장인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먼저 입사해서 경력이 쌓인 제가 연봉이 더 높은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그만둬도 남편이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머님은 시누이를 예로 들면서 설득하려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냐며 말이죠. 네, 시누이를 좀 봐라. 애 낳고 얼마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냐. 이번엔 셋째도 가졌단다. 얼마나 다복하고 보기 좋니? 하지만 제 눈에는 시누이는 그저 매일 육아를 하느라 지치고 돈에 치여 보였고
마주쳤을 때는 야근을 자주 하는 저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그게 행복한 걸까요? 글쎄요.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자식 새끼 크는 걸 보는 맛으로 행복함은 분명 있었겠지만 잃은 것도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부드럽게 설득하려 해도 제가 통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곧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맞벌이로 살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집안일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집에 오셔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한번 제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날,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혼을 내기 시작하시더군요. 웃긴 건 남편 역시 그 프로젝트 때문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왜 정작 중요한 남편이 아닌 저에게만 화살이 쏠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나아가 저희 엄마를 욕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일찍 죽어서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다고 엄마로서 책임감이 없니 뭐니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셨죠. 아니 아무리 네 엄마가 딸 결혼하기 전에 일찍 갔다고 해도 이 정도는 제대로 교육시켰어야 하는 거 아니야? 대체 너희 엄마는 살아있을 때 뭐 한 거니? 대체 뭘 했길래 내가 이 모양이야? 뭐가 됐든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전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죄송하다고만 했었는데 저희 엄마 욕까지 나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 똑하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간 참아왔던 울분을 모아 시어머니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어머님, 그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리세요? 해도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죄송하다 말씀드린 걸로 충분하죠. 남편도 제사에 참여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 남편 교육을 어머님이 잘못시킨 건가요? 뭐야? 아니 인연이 싸가지 없이 말하는 것 좀 봐라. 야, 네가 걔랑 같아? 걘 남자니까 바깥일을 해도 이해해줘야지. 넌 며느린데 제사상 준비를 하러 와야 할 거 아니야? 넌 그런 기본 상식도 없니? 제가 왜요? 저 남편보다 돈 더 벌어와요. 애초에 남편과 살고 있는 집에도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남자면 저보다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지도 못하면서 저에게 그런 걸 강요하시는 거죠? 어머님 편한 대로만 전통적인 가치관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욕하신 거 사과하세요. 사과?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애초에 내가 제대로 며느리 도리만 했어도 이런 일 없었어. 무슨 여자가 건방지게 밖에서 일을 하겠다고 난리야. 사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며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감정이 조금은 있었지만 솔직히 후련했어요.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감정들을 푼 것도 푼 거지만 시어머니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 없으니 저희 부부는 금슬이 좋아졌고 어느덧 소중한 생명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결혼하면서 임신한 이후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었습니다. 조금 직장을 쉬더라도 그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회사에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놨으니까요. 출산이 다가오면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1년가량 쉬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면 너무 오래 쉬지 않으면서도 제 몸조리와 갓 태어난 아이의 육아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는 시터를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계획대로 출산은 문제없이 이루어졌고 이후의 일들도 역시 계획대로 별탈 없이 보냈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고 마침내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역시 밖에서 일하는 게 천직인가 봐요. 드디어 출근 당일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한동안 연을 끊다시피 했던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제가 출산을 하면서 다시 대면대면하게나마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기에 그리 깜짝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다만 양손에 시누이 아이 둘, 그리고 허리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까지 안고 왔다는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심지어 조카들까지 데리고 오시고. 일은 무슨, 이번에 네 진웅이가 취직했잖니? 사위가 실직당하는 바람에 급한 대로 자리 알아보고 취직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밖에서 일만 하던 사위가 애를 제대로 보겠어? 내가 봐야지. 어머, 그래요? 축하드려요. 그래도 아가씨가 능력이 있긴 하네요. 그런데 저희 집엔 왜 오신 거예요? 왜는 왜야? 너도 이제 무직백수로 살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아유, 무거워. 뭐해? 얼른 아이 받지 않고. 무직백수라니요? 전 일 그만둔 적이 없는데요. 지금 쉬고 있잖아. 그리고 쉬는 김에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지. 뭐 말이 그렇게 많아? 네 아이 안 돌볼 거야? 제 아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 돌보기로 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육아휴직으로 쉬는 동안 남편은 회사에서 사고를 계속 친 모양이에요. 제가 회사 다닐 땐 그나마 제가 남편이 구멍 내는 일들을 메꾸고 있었는데 제가 사라지니 남편의 실력이 낱낱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결국 제 육아휴직이 끝나기 한 달 전에 회사에서 잘렸고 집에서 같이 쉬고 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깜짝 놀라서는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어떻게 돌보냐며 소리치셨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안방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나오더군요. 아유, 뭐야? 아침부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여긴 웬일이야? 나 이 시간에 아직도 출근 준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늦잠 잤어. 하여간 그 벌은 아직도 못 고쳐서야 얼른 출근 준비해. 남편이 출근 준비를 왜 하나요? 한 달 전에 회사에서 잘렸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한 회사에서 왜 잘려? 글쎄요.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회사에서 감당을 못했나 보죠. 그런 관계로 저는 당연히 일 못 그만두고요. 오늘부터 다시 출근하는 날이에요. 전 이만 나가볼게요. 어머님 애들은 뭐 남편이랑 같이 잘 돌보시길 바랄게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 참 가관이었습니다. 저에겐 뭐라고 말할 건덕지도 없고 공들여 키운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사실이 창피하기도 하셨을 거고 이미 시누이네 아이들을 데려온 상태인데 제대로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 난감하실 테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셨겠죠. 남편이야 뭐 제대로 육아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도움이 되겠나요? 저희 아이 하나 케어만으로도 벅차지. 어쨌든 저한테 상의도 없이 애를 맡기려고 데려온 시어머님이 그렇게 되니 참 고소하기도 해서 저희 1년 만의 복직은 더더욱 상쾌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후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신경도 안 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참 오기가 있으신 건지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시누의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시더군요. 아마 저에게 눈치를 주려는 작전이었던 거겠죠. 아픈 신용을 하면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멀쩡히 놀고 있는 남편을 두고 왜 그러시는 건지 참 남편도 남편이긴 해요. 어떻게 자기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육아를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직장만 알아보면서 시간을 보낸 건지, 사실 직장을 알아보는 와중에 충분히 육아를 도울 수 있는데도 남편은 돕기는커녕 오히려 저희 아이까지 시어머니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맡긴 건 저희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짜증을 내시더군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께 육아를 맡긴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전 회사에 출근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달의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결국 다시 취직에 성공하긴 하더군요. 물론 저희 직장에서의 평판이 워낙 안 좋았었다 보니깐 좋은 곳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월 300이 조금 안 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많이 버니까 저도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는 남편이 다시 재취직을 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시금 일관되고 집에서 아이 낳으라고 소리소리 하신다는 점이었죠. 여태까지 남편이 일을 쉬고 있었으니 저보고 그만두라 못하셨지만 이젠 제가 그만둬도 된다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예, 이제 회사 그만 나가라. 네, 남편 다시 취직했는데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네, 제가 왜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몇 배는데요. 그런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애한테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만데요. 남편이 능력이 좋아 좋은 곳에 취직했으면 조금 고민해봤을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잖아요. 너는 진짜 남편 아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됐고 뭐가 됐든 그만둬.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 게 세상 이치야. 그리고 내가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애는 누가 봐. 넌 엄마로서 책임감도 없어. 전 엄마로서 많은 돈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빠로서의 책임감도 좀 말씀해 보시지. 그러세요. 저희 남편한테 어쨌든 전 일 못 그만둡니다. 저희 애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안 그래도 시터를 쓰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뭐 시터 진짜 요즘 것들은 생각 머리하고는 아니지 시터를 쓰겠다고 잘 됐네. 그럼 네 조카들도 같이 맡기면 되겠다. 내가 혼자 아이 셋을 보자니 나도 이젠 너무 힘들어. 내 시터한테 조카들을 같이 맡기시겠다고요. 그냥 아가씨네 집에서 시터 써서 맡기면 될걸. 왜 굳이 뭐 저야 상관은 없긴 한데 애셋 비용이 장난 아닐거려. 아가씨 내가 감당이 되려나 니네가 내면 되잖아. 안 그래도 사위는 질책하고 다시 직장도 못 구하고 있고 이 시우가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오빠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줘. 뭐라고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택도 없어요. 결국 제 돈으로 맡기는 거죠.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려고 제가 힘들게 일하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제 아이 하나보다도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아가씨네 애들은 아가씨 내가 책임져야죠. 시터가 필요하면 알아서 시터 쓰라고 하세요. 그렇게 제가 선을 긋자 시어머니는 정이 없네 뭐네 하면서 또 제 욕 한 바가지를 하시더군요. 뭐 정이 없다는 말 그 한마디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겠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약간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시어머님은 과연 저를 가족으로 대했는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가족이 아닌 며느리 남편의 하녀 집안의 자빌꾼이기만을 바라셨고 또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오셨죠. 저에 대한 존중도 없었고 저를 위해 주신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나 시누네를 가족으로 생각하겠어요? 정이라는 건 서로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결국 시누이는 애들의 시터 비용을 내주는 건 거절했고 시터비를 낼 수 없었던 시누이네는 계속해서 시어머니께 애들을 맡겼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집도 참 웃겨요. 시누의 남편은 집에서 놀고 있는데 왜 시어머니께 그걸 맡기는 건지 어쨌든 제가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하니 시어머니는 다신 저희 집에 시누이네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애들 데리고 저희 집에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일일 테니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시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아무래도 꽤나 긴 시간 동안 애셋을 어머니께서 보셨으니 몸에 무리가 가셨던 모양이에요. 허리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기신 듯 하더군요.
전 시터 비용을 거절하며 생겼던 약간의 죄책감에 서둘러 병문안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물티슈를 던지며 쌍욕을 하셨거든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게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병문안은 그래도 와준다 이거야. 진작 내가 도왔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병실에 누울 일도 없었을 게다.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니 어머님 말씀은 바로 하세요. 어머님 허리가 그렇게 된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아가씨네 때문이잖아요. 저희 애들 보다가 어머님이 다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병문안을 온 사람을 이렇게 대하세요? 물건을 던질 쪽은 제가 아니라 아가씨네죠. 뭐야 이년이 그래도 자기 죄를 모르고 야 네가 조금이라도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죄송하단 말부터 나왔을 거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시토비 지금부터 내주겠다고 하면 그나마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뭐 자기가 아니라 아가씨네를 탓하라고 이런 썩을 것을 봤나? 아가씨네가 시터비를 내지 못하는 게 그럼 제 잘못이에요. 아니 그 전에 앞서서 애초에 시터비를 낼 필요도 없잖아요. 서방님은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건데요. 서방님이 애초에 애를 봤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아유 진짜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끝까지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듣기 싫어. 됐으니까 꺼져. 전 이때 처음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님도 그렇고 시누이네도 그렇고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은 그 뻔뻔스러운 집단이어서 이 결혼이 유지되는 동안 남은 제 인생은 언제나 그들에게 갉아먹히며 살아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 대체 시누이의 애를 봐주다가 다치신 걸 왜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걸까요? 저는 만만하고 서방님은 만만하지가 않으신가. 어쨌든 병원에서 그 모욕을 당했는데 당연히 그 이후로 전 시어머님을 찾아갈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남편은 간간히 잘 찾아가는 듯 했지만 전 그냥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남편 집안 남편이 알아서 하라죠. 그런데 의외였던 건 시어머니도 그 이후로 생각보다 잠잠하시더군요. 시어머니 성격에 저한테 전화라도 걸어서 계속 소리 하실 것 같았는데 시어머님은 아무 소리 없으셨습니다. 남편에게 따로 제 욕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한 달이나 그런 상황이 지속되자 혹시 그럴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어머님도 생각을 해보니 저한테 괜히 화를 내서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내 잘못은 아닌데 괜히 찔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시터비를 조금 보태기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남편의 사촌 동생 결혼식이 다가왔는데 그곳에서 신우의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신우는 주말 근무에 걸려 참석하지 못했고 시어머님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서방님 혼자 오셨더군요. 그런데 애들은 안 보이길래 애들은 어쩌고 혼자 오셨냐고 여쭤봤죠. 어머 서방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런데 우리 조카들이 안 보이네요. 아가씨는 출근했다 들었는데 어디 맡기고 오셨어요? 애들이요? 지금 시터가 보고 있죠? 야 요즘 시터들 참 잘해주던데요.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내일 쉬어요. 애들 셋 맡기려면 비용이 장난 아니셨을 텐데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저희가 돈이 좀 생길 일이 있어서 알아서 구했어요. 신우이의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듯 했지만 얼굴의 표정은 어딘가 캥기는 게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자의 육감이랄까요? 아니면 사회인의 통찰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부하 직원이 사고 쳐놓고 그걸 숨기려고 애써 포장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 내내 찜찜했습니다. 어째서 신우이의 남편은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지은 걸까?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난 걸까? 무언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남편이 한 달 전쯤 통장을 뚫었던 게 떠오르더군요.
그때 남편은 회사에서 급여 통장 은행이 바뀐다고 다른 은행에서 새로 통장을 뚫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과 맞물려 생각하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의 통장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이 뚫었다는 그 통장에서는 저번 달과 이번 달 300만 원이라는 돈이 신혼회로 빠져나간 이체 내역이 있더군요. 아니 자기 월급이 300도 되지 않는데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는 신우이네를 지원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저희 집시터 비용은 오히려 모두 제가 다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비는 제 월급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도 적은데 괜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심에서요. 그런데 그 배려심이 이런 결과로 돌아올 줄이야. 저는 주말 근무를 하고 돌아오는 남편만을 기다렸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남편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었어요. 물론 의중이 어떠하든 혼을 내줄 작정이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알고 혼을 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과의 대화는 단순히 혼만 내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찍 왔네. 잘 다녀왔어. 어때? 내 사촌 동생 의젓하게 잘하디.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대체 뭐야? 나 몰래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결혼식에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냐고. 잡아. 여기 당신 통장 신누이네로 300씩 보내고 있더라.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이거 뭐야? 똑바로 말해. 남의 통장을 왜 뒤져? 지금 그게 중요해. 이거 뭐냐고. 이거 신우이네 시터 비용이지. 요즘 시터 쓰고 있다더만. 아이 소리 치지 마. 내가 아직도 당신 부하 직원인 줄 알아? 그래 시터 비용 좀 내줬다. 그게 뭐 그럼 안 돼. 뭐 당신 우리의 시터비는 100원이라도 내봤어. 하물며 생활비 100원이라도 보태고 그러는 거냐고. 아이 그건 당신 돈으로 해도 충분하잖아. 그럼 동생이 힘들다. 그러고 우리 엄마는 몸이 아픈데 어쩌라는 거야. 나라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서방님은 뭐 폼으로 있어. 애는 서방님이 봐도 될 일이고 그게 싫어서 시터를 쓴다면 그쪽 집이 알아서 할 문제야.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그쪽 집 너 말 서운하게 한다. 동생 내가 뭐 남이야. 동생은 내 가족이야. 내 가족 내가 챙기겠다는데 네가 뭔데 상관이야. 우리 집 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꺼. 우리 집 당신한테는 우리 집은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아기여야지. 정작 진짜 우리 집엔 제대로 신경 하나 안 쓰면서 그런 말이 나와댔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럴 건데 한 3년 정도만 해줄 거야. 오빠로서 아들로서 그 정도는 해주는 게 도리야. 3년 돌이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 그렇게 해. 오빠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둘이 잘 챙겨. 그런데 남편으로서의 도리는 하나도 없네. 이런 일을 나한테 상해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를 당신이 본 것도 아니었지. 그만하자. 이제야 당신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 뭐 그만하자니 뭘 그만해. 이혼하자고. 나 당신 어머님도 질렸고 당신네 가족들도 질렸고 당신한테는 더 질렸어.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할래. 이혼해. 우리 뭐 이혼 아니. 잠깐만 우리 지금 애도 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애 생각을 해야지. 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괜히 기분에 휩쓸려서 그러지 말자. 기분. 아니 전부터 생각은 조금씩 했던 거야. 오늘 당신 모습 보니 더 확신하게 된 거고 우리의 생각을 하라고. 우리의 생각을 하면 더 이혼하는 게 맞아. 애 교육 환경에 당신이나 당신 집안 사람들은 악영향만 끼칠 뿐이니까. 아니 저기 여보아 난 그냥 그게 아니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동생 내 시토비는 내가 그만둘게. 응 그럼 됐지. 진짜 다신 안 그럴게. 그럴 필요도 없고 여보라고도 하지 마.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니까. 이 집도 거의 다 내가 낸 거나 다름없는 거 알지?
짐 싸 일주일간 내가 자리 비워줄 테니까 짐 싸놓고 나갈 준비하고 있어. 내 생각에 바뀔 일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도 말고 그럼 일주일 뒤에 봐. 도장도 준비해놓고 여보와 내가 잘못했다니까. 여보 남편의 외침은 멀리한 채 전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남편이 도장을 쉽사리 찍어줄 모양새는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일주일 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짐은 전혀 싸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빌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떠난 지 오래였고 그런 남편을 무시한 채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거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더군요. 그래도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었던 남편이었던 데다가 애초에 경제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기에 기나긴 소송 끝에 결국 저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혼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에서 전 남편에게 어느 정도의 돈은 약간 떼주긴 했습니다만 그 돈으로는 어차피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어려웠기에 전 남편은 시어머니네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아이는 당연하게도 제가 키우고 있기에 양육비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전 남편 놈은 처음엔 어찌어찌 내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 다니던 회사에서도 또 한 번 잘렸다고 해요. 참 대단합니다. 아마 이 업계에서 일 못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쩍 났으니 이 업계에서는 다신 일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한심한 건지 저런 놈을 제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직장 상사로서는 분명 잘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은 지금도 가끔 가다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를 욕하시더니 결국은 이혼을 하고 나자 태도가 돌변해서는 저를 회유하려고 하더군요.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미안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을 연인의 몸에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시질 않나 자기 아들 제발 살려달라고 빌지를 않나 애초에 그럴 필요 없이 이혼 전에 조그만 저를 그런 취급하지 않으셨어도 제가 적당히 잘 모시고 살았을 텐데 뭐 사람은 후회해. 동물이기에 언제나 잘못을 깨달았을 땐 늦은 법이죠. 그것도 지긋지긋해서 이젠 그냥 아예 차단을 하려고요. 시누이네는 뭐 모르겠습니다. 애들 셋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어차피 관심도 없고 신우의 남편이 정신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박혔으면 지금은 지가 보려고 하겠죠. 그것조차 못한다면 그쪽도 이혼을 하던가 해야 할 텐데 모르겠네요. 그쪽 집안 생각이 이미 글러먹었으니 저는 이혼 후 오히려 전보다 행복해진 것 같아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전보다 저의 인생 목표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팀장도 달랐고 언젠간 임원진도 될 수 있겠죠. 나중에 저희 아이한테는 정말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네요. 그래서 엄마도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 역시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꿈을 꾸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저희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도 구독자분들의 목표 언제까지 잃지 마시고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